자,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방어작용. 일단 이게 3단원, 1단원, 2단원 우리가 시험 봤으니까 3단원 해보면 3단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전도 라는 게 있을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신경 전도라서 신경계라는 걸 배울 거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신경전도 다음에 관수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죠. 근데 포획 같은 경우 이게 다 시험에 들어가지만 경성 같은 경우 시험 범위에 신경 전도를 시험 봤어. 근데 근수축 이제 시험 보면 되겠지. 근수축도 뭐가 될 수 있어?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근수축 다음에 뭐 있었어? 이 다음에 신경계라는 걸 배우는 거야. 여기서 신경계 배울 건데 신경계는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누니까 나중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다음 뭐 자율신경계, 그다음에 채성신경계 뭐 이런 걸 구분해서 배우는 것들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암기하고 그다음에 문제 변형 같은 경우는 형태가 좀 다르게 다시 말하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개념 물어보는 문제에서 조금 활용 문제가 좀 나올 거야. 그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신경계 다음에 나오는 게 호르몬에 대한 거. 호르몬은 당연히 외울 게 많아. 근데 그래프 보는 자료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어? 우리가 배울 변형. 이게 시험 범위야 이거는. 그게 시험 범위.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얘네는 어디부터 가거든? 생태계부터 시험을 볼 거고 얘는 유전을 볼 거야. 됐어? 유전과 생태계 좀 다르긴 한데 유전, 생태계 볼 거고 얘는 기말 때 뭘 볼까? 유전을 볼 거고 얘는 기말 때 생태계를 볼 거고. 근데 요 정도 보실 거고 일단 보시면 우리가 요번에 오늘 할 거는 공통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은 과연 이거는 앞으로 못 왔으니까 일단 면역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자. 면역. 그래서 면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걸 하자는 얘기지. 다음 주에 이어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면역은 우리가 어떤 걸 보게 돼? 지금 현재 내가 뭐가 걸렸다 그랬어? 감기 걸렸다 그랬지. 근데 감기 걸렸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병균의 침입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병균은 여러 종류가 있어. 그럼 병균의 종류, 즉 병원체라고 얘기해. 병원체는 뭐야?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체. 다시 한번 병원체는 뭐라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체를 보고 병원체라고 부른다. 근데 병원체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 그럼 첫 번째 뭐 있을까? 내가 뭐 걸릴 때? 감기 걸릴 때지. 그럼 감기는 뭐에 의해 감염이 되는가? 바이러스지.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그렇지, 세균. 파상풍균. 그래서 파상풍 같은 게 뭐야? 그건 균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원생생물 그런 것도 있어. 원생생물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아씨 발에 간지러워 죽겠네. 어떻게 하지? 발에 간지러워 죽겠네. 뭐야? 긁어도 또 간지러워. 씻어요? 씻었는데 또 간지러워. 내가 쓴 수건은 다른 사람이 못 써. 어떻게 해야 돼? 뭐야? 무좀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무좀균이라고 해서 균류라는 것도 좋아지. 균류라고 하면 곰팡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곰팡이 균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 없어. 나 곰팡이 없어. 무좀 없어.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해. 너 있냐? 아니요. 에이. 제가 있겠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균이라는 게 있고 또 뭐도 있을까? 균류 말고 또 단백질 있어. 단백질. 근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까? 일반적인 단백질하고 좀 달라. 이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고 비정상적인 단백질도 있어. 그러면 정상적인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거 봐봐.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한 단백질이 아니라 프라이온 단백질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프라이온 단백질. 근데 프라이온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보면 야 우리가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단백질 열을 가하면 변형이 돼. 변형이 되면 변성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변성돼서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럼 변성됐다는 얘기 제기를 못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프라이온 단백질이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과 비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인데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은 비정상 프라이온과 만나면 비정상으로 바뀌어. 야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
왜 질 좋지 않은 질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거기에 물들어. 그런 얘기 들어봤어? 그치 좀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원래 질 나쁜 애들이 어딨어.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거지. 근데 그래도 되게 보면 이런 거잖아. 그 질 나쁘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질 나쁘다라고 하는 건 뭐야? 고딩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공부 안 하고 학교 잘 안 가고 왜 쳐다봐? 그럼 그런 경우들 보면 뭐야? 공부하는 거 솔직히 힘들잖아.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노는 거니까 거기에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 쉽게 물든다는 얘기잖아. 공부하고 PC방 가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놀고 됐어? 근데 공부하는 것도 PC방에 뭐 쉽지? 그것처럼 잘 봐봐. PC방에 있는 애가 정상적인 애도 가면 어떻게 돼? 점점점 여기 그래서 비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얘는 웃긴 게 뭐냐면 열을 가면 죽는다고 했잖아. 변성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변성이 안 돼. 끓여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되면 신경계에 쌓여서 광우병이라고 들어봤어? 얘가 광우병 원인 물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을 먹을 때 가열을 해서 익혀서 먹잖아. 근데 얘는 변성이 되는데 변성이 안 되고 신경 전달 물질 쪽에 쌓여서 신경 전달에 쌓여서 문제가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얘 같은 경우 먹지 않는 게 가장 최선. 먹으면 일단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니네는 잘 모르지. 근데 광우병 파동 났을 때 몇 년 전에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그때 광우병소를 안 들여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안 먹게 하려고. 그러려고 했던 거야. 아무튼 일단 첫 번째부터 보자. 거기서 페이지로 봤을 때 39페이지라고 했지. 자,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이라고 했을까? 세균, 핵이 없는 단세포 원핵생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오른쪽부터 잠깐 보자. 오른쪽에 보면 비감염성 질병이라는 게 있고 감염성 질병이라는 게 있을 거야. 보여? 오른쪽에 뭐 있어? 비감염성. 그다음에 감염성 질병이라는 것도 있어. H 내가 뭐 했어? H 뭐 했어? 기침 있잖아. 기침하면 내가 기침하면서 뭐가 나와? 나의 침이 튀어나가지. 그게 어떻게 너네들한테 들어가서 너네들한테 감염이 될 수 있잖아. 근데 그건 뭐야?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염이 돼서 생기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탈모야. 그럼 이거 탈모야? 아, 나 없잖아. 나 많잖아. 나 진짜 진짜이고 가짜 아니야. 가발인 줄 알았어. 왜 가발이야 내가 이 형거나? 내가 왜 가발이야? 내 이상해서 머리가 이상해? 좀 스타일이 좀 가발 같아? 빨리 얘기해. 너의 말을 네가 내뱉은 말을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응. 뭐 이마가 약간 이렇게 이마가 넓고. 너 이마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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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까봐. 그럼 일단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것들은 탈모나 이런 것들 같은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이게 감염이 되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감염이 되는 애들도 있고 감염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생활 환경이나 혹은 유전적인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생활 환경 유전적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게 대부분이 비감염성 질병 그렇게 얘기해. 근데 두 번째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말 그대로 병원균. 병원균에 의한 질병. 이걸 보고 감염성 질병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고 봐봐. 자, 병원치 없이 발생하는 질병이나 생활 방식, 유전 등이 원인이고 전염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근데 내가 무좀균, 다시 말하면 아까 수건을 갖고 내가 세훈이 얼굴에 묻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훈이 얼굴은 무좀이 살 수가 있지. 됐어?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했어? 이건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건 감염성 질병, 병원균이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거기서 감염성 질병,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발병으로 전염된다라고 얘기하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올 여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예방주사 다시 맞아야 되고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어라고 이것도 얘기하던데. 여름인데 더운데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뭐 거의 풍토병화가 돼가지고 거의 뭐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게 많아서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꽤 있을 건데 그냥 모르고 넘어가잖아. 아무튼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그런 걸로 나타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돼? 자, 두 번째 이제 병원체라고 해요. 병원체 바이러스, 세균, 원생생물, 균균, 단백질 보고인데 첫 번째 세균부터 보자. 세균은 자 뭐라고 적혀있어? 원, 핵, 생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한다? 원핵생물. 자, 원핵생물이라고 했더니 뭐였어? 자, 이거 봐야 돼. 그러니까 뭐였어? 원핵생물이 뭐였어? 원핵생물. 핵이 있다 없다? 핵이 없는 거지. 우리가 진핵과 원핵이라는 게 있어요. 진핵생물은 뭐야? 진핵생물은 핵이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진핵이야, 원핵이야. 사람은 진핵. 근데 여기 나오는 세균은 원핵, 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얘는 원핵생물. 잘 들어주세요. 얘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게 없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 그런 게 없는 상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게 일단 핵이 없는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보면 첫 번째 내부 구조 볼래? 핵이라 막으로 둘러싸인 다른 소기관이 없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야.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다라는 말이 핵이나 막으로 둘러싸인 다른 소기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두 번째 핵이 없기 때문에 핵막이 없어. 그러니까 세포질에 DNA가 쫙 펼쳐져 있는 거야. 근데 얘는 DNA를 갖고 있어. 근데 이게 세포질에 쫙 펼쳐져 있다라고 보는 거야. 알았니? 일단 바로 밑에 보면 피막이라는 거지. 피막. 끈적끈적한 다당류나 단백질층 이런 것들이 누구에 접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 그렇게 생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세포벽을 갖추고 있는데 세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자, 세포막이 있어 없어? 세포막 있어 없어? 있어. 세포벽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 세포막이 있었다. 없죠. 근데 세균은 세포막이 어떻게 될까? 세포막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세포막이 있니 없니로 세포 구조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이걸 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지만 얘는 세포 벽도 있지, 세포 막도 존재해서 얘는 뭐야? 세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근데 대신 핵이 있어 없어? 핵이 있어 없어? 핵이 없으니까 얘는 핵 분열이나 그런 거 말고 얘는 세포 분열이고 누구야? 뭐가 되는가?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다라고 해요. 생식.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다라는 말은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늘어나다. 세포가 두 개로 늘어나는 거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된다. 생식은 자손을 낳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 자, 요 정도 본다 생각하시면서 밑에 갑니다. 일단 오른쪽 봅시다. 1번에 모양에 따라 구균, 간균, 나선균으로 구분한다. 그런 게 있어.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두 번째, DNA가 세포질에 퍼져 있습니다. 됐어? 일단 플라스미드 DNA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미드가 뭐냐면 이런 거야. 그냥 동그란 DNA야. 이렇게 되는 거. 이걸 플라스미드라고 얘기해요. 이거 언제 많이 써먹냐면 주로 생명공학 있지. 그럴 때 주로 좀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넘기시면 돼. 일단 또 하나 본다. 세포벽을 갖고 있다. 피막 갖고 있어요. 됐어요? 일단 분열법으로 번식합니다.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다시 말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늘어난 세포 분열이 곧 누구야? 생식이다라고 설명했죠. 근데 세포의 대사를 막는 독소를 일으켜서 독소를 방출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고요. 내독소, 외독소 몰라도 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항생제 사용. 자, 항생제 사용. 대표적인 항생제가 누구 있을까? 혹시 알아? 뭐?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페니실린 대표적인 항생제거든. 근데 문제는 이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얘들을 죽이냐면
세포벽 합성을 방해를 해. 그러니까 세포벽 합성을 방해한다는 얘기. 세포벽을 만들어야 완전한 덩어리가 되잖아. 근데 그걸 못 만들게. 그럼 안쪽에 있던 게 쫙 펼쳐 나오겠지. 그러니까 형태를 못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포벽 합성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세균을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생제 사용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외우셔야 돼. 뭘 외우셔야 돼? 밑에 보면 종류 있지. 결핵, 균, 타상풍균, 식중독균, 폐렴균, 이질균, 위궤양균 이런 거 균 외워야 돼. 이런 종류를 외우라고. 그래서 어떤 게 뭔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게 세균에 의한 질병인지 알아둬야 된다고. 알았니? 그다음 얘네 같은 경우 하나 더 쓸까? 이거 좀 볼까? 뭐 있을까? 얘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 존재? 이거 저거 하나 거기 없어. 리보솜 존재한다. 싶어.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리보솜이 존재한다. 리보솜이 뭐였어 얘들아?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진영아, 리보솜이 뭐였어? 빨리 해봐. 진영아, 네? 리보솜이 뭐였냐고? 리보솜이 뭐였냐고? 빨리 얘기해. 세훈아, 빨리 뭐야? 뭐야? 세훈아 빨리 얘기해. 뭐 있어? 리보솜이 뭐냐고? 저요? 아니 세훈이. 빨리 얘기해 세훈아. 뭐 리보솜이 뭐냐고? 이동기전 전달? 뭘 이건 진짜 네가 세훈이냐? 빨리 대답 안 해? 세훈아 빨리 얘기해. 뭐?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니 합성 아니거든요. 리보솜. 리보솜이 뭘까요? 전달 예린아 뭘까? 예린아 뭘까? 리보솜이 뭐야? 빨리 얘기해. 여기 게임 해 빨리 얘기해. 안에 들어있는 해관이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뭐 미터까지 없어요. 일제 전달을. 전달 아닌데요? 이동기전 아닌데요? 그 유전물질 전달하는 건 누구야? RNA가 하는 건데? 유전 정보 갖다 전달해 주는 거 그거잖아, 맞지? 전달해서 품고 있는 뭘 품고 품기 뭘 품어 알이냐? 야 누구야? 똑바로 여자 누구니? 리보솜 누구랬어? 단백질 생성. 단백질 생성. 리보솜 단백질 생성하는 장소잖아. 제 막이 아니야. 막성 세포 소기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쟤는 뭐한다? 단백질을 생성하는 장소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세균도 세포 분열을 하면 단백질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지.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기려면 리보솜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유전 정보는 갖고 있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DNA에 맞춰서 단백질을 생산하려면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 리보솜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야?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다며. 그럼 가능하지 왜? 리보솜은 막이 없는 애니까. 됐어? 적어놔야 돼. 리보솜이 뭔지 모르겠으면 적어놔. 지금 한 명도 맞힌 사람 없어. 적어놔. 리보솜 뭐라고? 단백질 합성 가연이 있었으면 맞췄을 건데 까비. 전화해볼까요? 아 됐어. 괜히 또 됐어? 그 정도 기억하세요. 수원이 안 와요? 수원이 안 올 거야. 뭐지 그게 조금 안 맞나 봐. 뭘 좀 안 맞는 게 있는 거야. 그다음에 보자. 우리가 또 여기서 볼 거 뭐 있어? 밑에 보면 바이러스 같은 게 나죠. 바이러스. 보던 거니까 세균보다 크게 작고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어. 바이러스. 됐어? 바이러스 뭐라고? 세균보다 크기가 작고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다. 얘들아,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지 무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고라고 했잖아. 크기가 작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크기가 작다는 뜻은 이거는 뭐에 대한 특징이야? 생물적 특성이야, 무생물적 특성이야? 크기가 작다는? 뭐라고? 정답 아니죠.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우리가 세균 여과기라는 게 있어. 세균 여과기. 그게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세균은 거기에 걸러져. 되게 작은 구멍인데 세균을 걸을 정도로 구멍이 되게 작은 애야. 근데 여기를 누가 통과해? 바이러스가 통과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크기를 보면
크기가 되게 작아. 단순하게 작다 뿐이지 이게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 그건 아니란 얘기야. 자, 밑에 보면 생물적 특성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와 증식 돌연 변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자,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와 증식 돌연 변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두 번째 무생물적 특성 숙주세포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고 결정체로 존재한다라고 했네. 핵산의 종류에 따라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구분되고 숙주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 구분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생물적 특성을 보면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와 증식, 돌연변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럼 얘는 어떤 걸 이용해서 하는데? 숙주세포의 뭘 이용할까? 효소를 이용한다. 그래서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뭐 한 거야? 지가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서 효소를 만들어. 효소가 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리보솜이 있을까 없을까? 리보솜이 없어. 리보솜이 없다는 얘기는 단백질을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없다는 뜻이지. 진정한 나봐야 돼. 지가 효소를 가지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다고.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지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대신 어디에 가? 숙주세포한테 가.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하면 이걸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뭘 가능하다? 물질 대사가 가능한 거야. 이해돼? 다시 한번 숙주세포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얘는 당연히 생물적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어? 일단 또 하나 얘는 뭘 갖고 있어? 핵산을 갖는다. 이것도 누구의 특징? 생물적 특성이다라고 봐야지. 근데 얘는 봐봐. 세포 분열을 하니 안 하니? 세포 분열. 세포 분열 할까 안 할까요? 빨리 얘기해. 세포 분열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해? 왜? 왜? 거기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얘 세포가 아니거든요. 세포막이 없어. 세포막이 없다는 이게 세포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할 거야? 안 한다는 얘기잖아.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해. 세포 분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한다. 왜 못한다? 저는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껍데기에 몸이 돼서 단백질 덩어리로 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라는 게 세포막도 없는 거야. 세포 벽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세포 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지. 됐어? 그럼 단순하게 얘는 뭐야?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됐죠? 자, 숙주세포 내에도 또 물질대로 증식 돌연변이 가능하다. 돌연변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뭘 갖고 있어서 그래? 핵산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어? 그다음에 무생물적 특성. 숙주세포 밖에서 스스로 물질대를 못하고 결정체로 존재한다. 껍데기에 뭐야? 단백질 덩어리죠? 그럼 세포막이 있다 없다? 세포막 없다. 쓰시고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뭐야? 무생물적 특성이다라고 봐야 돼. 그다음에 밑에 보면 옆에 오른쪽에 보면 박테리오파지라는 거 보여? 박테리오파지가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 근데 얘네들 모양 자체를 보면 어떻게 돼? 다리 같은 거 있지. 그다음에 머리 같은 거 있잖아. 그 머리에 뭐가 들어있어?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 그 유전 물질이 DNA 혹은 RNA.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들 같은 경우는 DNA도 갖고 있고 RNA도 갖고 있잖아. 근데 얘는 뭘 가져? DNA만 갖고 혹은 RNA만 갖는 거야. 이게 DNA, RNA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숙주세포에 따라서 동물성, 식물성, 세균성 바이러스 구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좀 더 나보다 큰 놈한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야? 제일 작은 게 여기 나오는 바이러스 제일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셔요? 근데 밑에 본다.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지만 돌연변이를 자주 일으키므로 치료가 어렵다.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경우 감기 걸리면 뭐야? 치료제가 있대 없대? 치료제는 없어. 치료제는 없고 단순하게 뭐만 있는가? 그걸 증상의 완화 뭐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거지. 뭐냐?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 그 치료를 한다. 그
바이러스를 죽여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건 없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시간 지나 나가도록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걸렸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증상 완화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유지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걸려본 사람 코로나 여태까지 안 걸려봤어 빨리 다 걸려봤어? 아팠어? 안 아팠어? 너 어땠는데? 코로나 기운. 너는? 겁나 아팠어? 너는? 저는 오미크론 나타났는데 그 전에 센 거 뭐였지? 그건 아팠어요. 두 번이나 걸렸어. 그거 뭐였지? 오미크론 전에? 몰라 이름 까먹었어. 진혁이 너는? 네. 아팠어? 네. 너는? 세훈 너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도 걸려서 한 번 걸렸거든. 2년 전에 한 번 걸렸어. 2년 전에 한 번 걸렸는데 뭐 그렇습니다. 5월 5일 날. 5월 5일 날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걸렸거든 우리 집에서. 근데 나는 괜찮았어. 난 걸려도 콧물만 좀 나고 뭐 아프지 않거든. 근데 격리하래서 격리하고 있었어. 그냥 일주일 쉰거 미치는 줄 알았어. 방 안에 갇혀가지고 할 못 것도 없어. 나오게 제가 근데 좀 있다가 또 둘째가 걸렸네. 둘째 걸렸대. 나한테 오는 거지. 근데 걔는 되게 힘들었어. 열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갇혀 있었지. 그러다 이제 다 나았어. 와이프가 걸렸네. 큰애만 안 걸렸어. 큰애만 안 걸리고 잘 넘어가는데 나중에 뜬금없이 가을에 한 번 걸리더라. 지 혼자. 어디서 얼마 걸렸지. 아무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좀 걸려서 많이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거 걸린다더라. 그건 뭐 면역 때문에 달라져. 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좀 건강하다 안 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면역이 좀 잘 방어가 좀 잘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뭐가 되냐면 바이러스 즉 증상 일으키는 놈들이 양이 좀 적으니까 그만큼 증상이 좀 적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게 면역이 조금 약한 형태였겠지. 그러니까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렇게 되는 거지. 됐어? 죽을 뻔했어 또. 겁나 힘들다는데 진짜 심한 사람. 근데 모르겠어. 아무튼 나는 아프더라고. 그때 친구들 보잖아. 백신 맞았는데 저희 집에도 저만 백신 안 맞고 딴 가족도 백신 맞았거든요. 그래서 비교 시험 건데. 근데 일단 좀 진영아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네? 너 뭔 일 있어? 아니요?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응? 그럼 이따 어디 가려고? 아니요? 갈 수도 없잖아. 야 조져가지고 조셔가지고 일로 와. 몇 대 맞자. 아무튼 지금 몇 시야? 와타 몇 시야? 5시 40분. 5시 40. 이거 별로 안 됐네. 자, 아무튼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바이러스까지 얘기를 해서 기억하셔야 돼. 일단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물은 아니라고 썼지? 최초의 생물이 아니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이런 뭐가 필요하니까? 숙주 세포가 필요하니까. 됐어? 그럼 바이러스가 돼 실험할 때 요 같은 게 실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잘 나오냐? 생쥐지 생쥐. 생쥐 갖고 실험하는 것들도 자주 나와. 이따가 면역하면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생쥐 같은 경우 첫 번째 감염을 시켰어. 이 생쥐가 죽었네. 그럼 거기서 그 세균을 다시 뽑아서 다시 다른 애한테 줬어. 살았네. 근데 왜 죽었고 왜 살았을까? 이걸 갖고 비교를 하는 거지. 면역에 대한 것들.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자, 얘들 같은 경우 바이러스는 뭘로 치료한다?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한다. 항생제는 누구야? 항생제는 세균이었지. 근데 항바이러스는 누구?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지만 돌연변을 자주 일으킴으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구분해줘야 돼. 세균은 뭐야? 항생제.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작용하는 범위 자체가 달라. 항바이러스제 우리 먹어봤죠. 우리 몸에는 상관이 있어 없어? 왜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 우리는 세포잖아.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몸에 상관없어. 근데 항생제는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 더군다나 이거 말고 기작이 다르니까 항생제도 좀 괜찮긴 하거든. 근데 문제는 원생생물과 곰팡이야. 얘들은 진액이야 진액.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항진균제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그걸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 사람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어. 왜냐면 똑같은 세포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 정도 보는 거고. 이때 갑니다.
자, 원생생물과 곰팡이인데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병원체이므로 이들의 효과 있는 약물은 진핵생물인 사람에게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줄 좀 칠 거야. 원생생물과 곰팡이 줄쳐놓고요. 진핵세포다. 됐어? 근데 얘들아, 이거 문제는 어떤 형태로 문제 나올 거냐? 봐봐. A하고 B하고 C가 있어. A, B, C는 누구래? 병원균 중에 누구래? 그 다음에 가라고 해서 얘는 무슨 특징 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는 가 동글뱅이 x 동글뱅이 x 동글뱅이 x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 이거 A가 누구야, B가 누구야, 타가 누구야 이런 것들 찾는 것들 있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히 가야 돼. 됐어? 근데 밑에 갑니다.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 대부분 열대 지역에서 곤충에 의해 발생합니다. 말라리아, 아메바성 이질, 수면병. 종류 보셔야 돼. 좀 전에 바이러스 뭐 있었어? 감기, 독감, 홍역, 수화마비, 에이즈, 간염, 에볼라, 천연두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이건 정확하게 특히 홍익 같은 거 외워둘 거 정확하게 외워야 돼. 종류 알았어? 종류 정확하게 외워주라고 알았어? 근데 밑에 가면 보십니까? 자, 곰팡이, 균류고 줄눈치가 다세포야. 곰팡이는 다세포에 의한 질병. 무좀, 만성, 폐질환, 뇌막염 이런 것들이 곰팡이에 의한 질병 그렇게 얘기해요. 됐니? 근데 밑에 볼 건 프라이온 단백질, 변형된 프라이온은 단백질성 감염 입자로 자, 줄눈치나 신경계의 퇴행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바이러스보다 크게 더 작아요. 제일 크게 작은가? 얘 세포 구조를 갖는다 안 갖는다? 빨리 얘기해. 세포 구조 가져 안 가져? 가져 안 가져? 가져. 맞아? 가게 뭘 가져 안 가지? 얘 세포가 아닌데? 얘 단백질인데? 프라이온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포 구조가 없어. 세포 자체도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지. 왜? 바이러스를 이루는 게 단백질이라며. 그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 덩어리 하나야. 그럼 그게 훨씬 더 작겠지. 그러니까 프라이온 단백질은 훨씬 더 작다. 됐지? 두 번째, 변형 프라이온과 접촉으로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으로 구조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접촉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돼? 개가 첨선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나쁜 짓, 아예 삐뚤어질 거야. 뭐 이런 것들 되는 거지. 됐어? 자, 오늘 보는 거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 변형 프라이온이 다량 축적되면 신경 주지 파괴. 이제 인체에서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 걸리면 끓이거나 삶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감염됐어. 당장 며칠 있다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10년, 5년, 20년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게 축적되다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럼 언제 될지 모릅니다. 대충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야? 끓여도 죽지 않습니다. 변형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제기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 미친 프라이온 단백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사람한테는 크로이페르치 야콥 그렇게 얘기해. 병 이름이 크로이페르치 야콥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두 번째, 양에는 스크래피, 소에는 과목병 그렇게 얘기하지. 소가 갑자기 질질 치 올리고 주저앉아 자고. 그 뭐 방금 얘기했던 이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 그것들 때문에 그래. 됐어? 이렇게 건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질병 감염 경로 나왔지. 호흡기로 제일 많이 돼. 호흡기로.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봐봐 얘들아 재채기를 내가 애취했어. 그럼 몇 미터 정도 날아갈까? 대개 한 2미터 정도 날아가는데 분말, 침 분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어때? 재채기를 하면 진영이까지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너 걸릴 거야. 너도 걸릴 거야. 유연이하고 예린이 잘 모르겠다. 해볼까? 아니. 이미 걸려서. 이미 걸렸다고? 근데 나는 기침을 안 하니까 그냥 그만 가래만 있어. 그래서 목만 아파. 가래 따로 필요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병원 가보려고 내가 전에 약을 지워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어저께는 괜찮다고 어저께 자는데 계속 몸에서 가래가 있어가지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가래가 있어. 없어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튼 호흡기로 가장 많이 감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핵, 감기, 독감, 소화기, 세균성 식중독, 콜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이상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들아 내가 좀 약간 먹었는데 좀 이상해. 당장 배 아파? 얼마 있다 배 아파? 자다가 배 아프지?
자다가 배 아픈 이유는 왜 그래?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세균이 많아져서 그래. 그래 독성을 나타내게 많아지면서 그 독성 때문에 배 아프기 시작한 거지. 됐어? 그 장염이라는 거 있잖아. 그것들은 다 뭐야? 방금 얘기했던 소화기 이런 들어오는 것들. 왜? 너 장염이야? 네? 장염이야? 아니요. 쫙쫙. 화장실 가서 앉으면 쫙쫙. 장염이야. 이게. 똥 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오줌처럼 나온다고. 네. 그게 장염이라고. 그럼 너 장염이라고? 아니요. 아니라고? 됐어? 매개곤충? 매개곤충은 말라리아나 수면병 같은 경우. 열대지방 같은 데 너 수면병 있다며. 잔호박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신체 접촉, 무좀, 파상풍 이런 것들 있죠. 자, 손 좀. 이제 무좀 못 났어. 아우, 너 이거 축축하냐 좀? 아니. 다한증 있어? 괜찮아. 발에 다한증 있는 애들 좀 그래. 우리 크니까 그러거든. 냄새 나잖아요. 냄새나는 게 아니라 수정 좀 그래. 간혹가다 내가 다리 아플 때 같은 다리 좀 밟아줘 그럴 때 있거든. 다리 밟아주잖아. 근데 이불을 덮고 밟아달라고 그래. 네 발은 너무 축축해. 그래도 투덜대지 않고 밟아줘서 고맙긴 한데 너무 축축해. 솔직히 내 새끼지만 너무 축축해. 축축한 건 싫어. 아무튼 그렇다고.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1차 방어적인 경험을 본다 그랬죠? 진영 일로 와봐. 네?